박경기 아산시장이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동문서답한다며 반발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천안을 선거구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천안시 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며 천안에서는 총선과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도 열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의 살롱 문화를 천안으로 옮긴 새로운 컨셉의 갤러리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00년의 역사를 가진 천안 호두를 더욱 알리기 위해 호두공원이 조성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두 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부 앞으로 준비 서면을 냈는데 천안TV가 서면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 시장 측이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해지했고,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양질의 수업과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고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그 자녀 및 학부모들에 대해서 부당한 특권과 카르텔 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매도한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이 서면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회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실무자 업무 매뉴얼에 따라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간을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업무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협약서 제14조를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 업무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박 시장 측이 이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는 무슨 방과 후 학교는 다 있는데 그 방과 후 아카데미 송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특성에 맞는 그런 국제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내에서 과연 거기 가서 그거를 교육을 받는 학생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송남중 학부모회와 박 시장 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준비 서면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주장을 쉽사리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박 시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2일 기준 천안을 선거구엔 여야 합쳐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곳 지역구 의원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누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지역의 세 지역구 중 여야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을 선거구는 그야말로 혼전양상입니다. 지난 1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천안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모두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 각각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제38대 충남도지사를 지낸 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를 비롯해 천안갑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규희 예비후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정황근,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이정만 예비후보 등이 특히 눈에 띕니다. 천안갑과 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양승조 예비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한 전국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양승조 후보는 상대당 국민의힘의 정황근 후보를 직접 겨냥, 내각을 거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자신과 맞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핵심 강료였던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우리가 선거 채비에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정황근 장관을 우리가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하루에 우리가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 후보의 타겟이 된 정황근 예비후보는 자신이 공직 시절 쌓았던 여러 자산들을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경험 이런 걸 활용해서 정말로 제가 마지막 남은 6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심 없이 오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2배, 3배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천안을 지역구는 현역인 박완주 의원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민주당 계열로 평가되는 박 의원이 무소속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선거 판단은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전가의 예측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미화 천안시 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부딪혔던 벽을 국회의원이 돼서 허물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보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2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미화 천안시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고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일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튿날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며 많은 벽에 부딪혔었다면서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단독 후보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장 동력원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여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의정활동을 보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에게는 현역 의원이 중도에 사퇴한 것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에서도 김 전 의원의 출마를 적극 만류했지만 당사자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고 결국 예비 후보 등록까지 이어졌습니다. 충남도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는 사퇴를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임기를 그만두고 다른 선거에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중도 사퇴를 용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그때 다 하고. 한편 김미화 전 의원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함에 따라 그의 지역구였던 백석동 지역은 총선과 같은 4월 10일 시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천안을 지역구 소식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정만 예비후보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정 전 장관에게 붉은 점퍼를 입혀주며 환대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정만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정 전 장관을 편들어주는 모양새라며 공정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천안 을 지역구에 출마한 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천안 갑에서 천안 을로 지역구를 옮긴 후 박아주 현 의원에게 패했던 이정만 예비후보와 현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 정황근 예비후보의 만남은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경쟁으로 꼽힙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이정만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당원 및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지켜왔다면서 고향 천안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던 정 예비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귀향해 지역에 대해 무엇을 알겠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어저께 국민의힘 중앙당은 정황근 예비후보를 인재 영입이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선거용 점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쟁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이런 모양새 만들어주기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주체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또한 중앙당에서 정 예비후보에 대해 지나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정황근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이 따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뭐 제가 코멘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간의 당내 경선 중 역대급이라고도 평가받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성원선 대표는 민산 8기 박경기 시장의 영입 인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성 대표는 지난해 말 돌연 사의를 표했고 박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장급 공무원이 대표이사 대행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성원선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하자 아산시 이현경 문화복지국장을 대행으로 내정했습니다. 원래 성 전 대표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의 박경기 아산시장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요 사안 안건으로 발의했고 성 전 대표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성 전 대표가 미술 분야 전문가이고 박 시장이 영입한 영입 인재로 알려져 있었기에 성 전 대표의 사의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대행에 내정된 이현경 국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첫 비서실장을 지냈고 문화복지국장으로 승진하는 등 박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자 지역예술계에선 박 시장이 재단의 측근을 꽂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유성역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보를 올해 4월 열릴 예정인 제63회 이순신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재차 위촉했습니다. 유특보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2024년 제1회 아산시 축제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산시는 축제 성공을 위해선 유특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는 필요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분을 해서 그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 경력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한 상태고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예술인들은 박 시장이 문화정책에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아산시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그 수립한 그런 정책들이
거치지 않고 쭉 가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뭐 저렇게까지 막대먹은 시장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옛 프랑스 귀족들의 문화였던 살롱 문화를 천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천안에서 활동하는 한 작가가 기존 컨셉과는 차별화를 둔 갤러리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통해 천안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꿈꾸는 갤러리가 탄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아파트 단지들이 밀접한 한 상가의 문을 연 세라 갤러리는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여기에 담긴 포부는 상당히 큽니다. 세라믹 공예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은희 관장은 갤러리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편안히 오갈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갤러리를 오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장은 17, 18세기 프랑스의 귀족 문화가 꽃을 피웠던 살롱 문화를 이 갤러리에 접목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그 세라 갤러리는 명칭 자체는 이제 그 세라믹의 세라로 제가 브랜드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의 문화예술이 조금 이렇게 딱딱한 문턱이 높은 이런 갤러리의 이미지보다 좀 편안하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대중 속에, 그러니까 아파트 속에 제가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어요. 컨셉 자체는 17, 18세기의 로얄 귀족 문화인 응접실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귀족 문화를 저희가 천안의 세라 갤러리에 도입했습니다. 세라 갤러리 이번 개관전에는 천안을 비롯해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작가 15명이 참여합니다. 각 작품들의 색감도 밝은 분위기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도록 하고 싶었다는 게 이 관장이 작가들을 엄선한 이유였습니다. 이날 갤러리를 찾은 시민들도 이 관장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라 갤러리 오늘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담한 이 공간에 그냥 밝은 기운이 넘치는 그런 아주 즐거운 감상의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갤러리라는 게 매우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천안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세라 갤러리 측은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사회에 녹아들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다 아산의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대표가 화제인데요. 감성 공감 스피치를 강의하던 유승희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유승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감성 공감 스피치를 가르치는 강사에서 노인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센터의 대표로 변신한 유승희 대표는 친정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찾아온 외부 타박에 의한 알츠하이머를 조금이나마 늦추고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피치 강사 시절 사람들의 감성을 녹이는 스피치를 지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마치 친딸처럼 나가가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 대표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는 점을 보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피치를 했을 때 공감과 감성의 스피치를 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공감의 언어, 감상의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공감을 해주고 감성 스피치를 가지고 마음을 녹여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시고 이제 위안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유 대표는 행복가득 100년 청춘이라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1년에 4번 각 계절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갈 때면 어르신들은 무척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치과 예방을 위한 문화체험 서비스라고 해서 1년에 4번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자식도 안 보내주는 여행을 저희 센터에서 대신 해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 분야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직 종사자로서 그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극히 소수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약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 중에서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 이제 원서 접수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나도 이용하고 싶다라고 접수를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정말 뭐 2분의 1, 3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서운함, 뭐 속상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다함께 돌봄센터 6785점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불당 리더 힐스 아파트, 천안역 필하우스 에듀시티 1단지 아파트, 직산 도서관에 각각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등이며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안내문을 참고해 천안시 아동보육과에 지원하면 됩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700년 역사를 가진 호두의 시베지 천안에 호두공원이 조성됩니다. 천안시는 천안의 명물 호두의 옛 명성을 되찾고 호두 시베지를 홍보하기 위해 삼룡동 천안박물관 인근에 호두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두는 고려 충렬왕 16년인 1290년 처음 천안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광덕사 인근에 심어진 호두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광덕면 일대는 이것이 시초가 돼 전국 최대의 호두 집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 공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우 이성경 씨가 단국대학교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와 3에 출연했던 이성경 씨는 드라마 출연 당시 의료 자문을 했던 단국대 의료진들과의 인연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경 씨는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면서 기부를 한 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산시 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을 해오신 김희영 의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네. 뵙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두 번째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짠 것 아니지만 의상도 지금 오늘 아주 비슷한 컨셉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무엇보다 새해 이루고자 하는 또 중요한 일 하나만 첫 질문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 아산시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 지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23년도였습니다. 예. 24년 새해가 밝으면서 저희 아산시 의회에서는 시무식을 하면서 많은 각오를 했고 의장으로서는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산시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시 행정이 흔들리는 부분을 지난 23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의회와 행정이 겪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예. 올해 24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시 행정의 안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의원들과 함께 안정적인 시 행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행정으로 또 이런 것들을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작년도에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의원님들 간에 굉장히 깊은 토론을 통해서 22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정말로 시급한 예산, 적법한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에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올해 24년도는 시 행정수장이 현재는 불안한 상태이나 이런 불안감이 38만 아산 시민에게 그대로 전파하기보단 그곳에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안정적인 아산시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하고자 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 9대의 아산시 의회가 출범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17명의 의원들의 화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시간과 토론을 갖추면서 의견이 다른 것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놓아서 토론도 하고 어떤 의견들을 돌출해내는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쭉 저희가 해왔고요. 24년 동안 아산 시민에게는 시 행정의 안정과 함께 아산 시의원들의 화합된 모습이 또한 큰 과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겸비가 된다라면 24년도 우리 아산 시민들께 보답하고 아산 시의회로서의 이런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입니다. 네.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의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6월이면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요.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있으셨다면요? 제가 의장으로서 요즘에 많은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저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또 걸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2년에 지금 6개월의 기간을 남기고 있지만 1년 6개월간의 의장으로서 갔던 길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시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재산적인 그 경험을 갖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몸도 마음도 쉽지만은 않은 자리이기는 하나 그 역할에 충실을 하려고 했고요.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보다는 의장이라는 또 한 번의 직함을 달게 됐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성과를 내는 의장이 되고 싶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을 하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내 몸을 사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또한 바람직한 의장의 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성실한 것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겸비가 된다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의장으로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9대의 성과가 내는 이런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평을 하건대 성과에 있어서 100%의 성과는 다 내지 못했으나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과 또 의장으로서의 그 가까이 시민들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것으로 남을 것이고 이후에도 그걸 발판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직과 신뢰 또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박경기 아산시장을 향해서 예산 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하셨는데요. 이후 파장도 좀 있으셨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관계 어떠신가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경기 시장은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라는 걸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24년도에 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아산시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으로서 필요한 예산만 시급한 것 그리고 이후에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라도 예. 시민들을 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정말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쐐기를 박았고요. 예. 그 당시에 많은 저에게 질타도 있었고 물론 응원도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제가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포기하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집행부에 또 시장을 향한 이렇게 제가 던졌고요. 이후에 집행부하고 관계는 나름 썩 좋았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름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요.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저희 의원님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의원님들은 각각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십시오.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의회 행정을 보는 우리 의사팀장님도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의장으로서 진행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하는 과정이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물론 포기라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을 담지 말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필요한 좀 더 구체적으로 냉철한 눈으로 아산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라는 걸로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포기를 하라고 해서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정말 포기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본 의장이 얘기하는 포기의 단어도 그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꼭 필요한 예산, 정말로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했던 예산, 자신 있는 예산, 시민 중심에 놓고 많은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에 넣어달라는 요구입니다라고 했고요. 집행부하고의 관계들은 지난 3월 8일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인한 이후부터 많은 시간을 주고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고 뒤이어 10월에 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아픔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도 나름 많은 의원들이 듣는 계기가 됐고요. 저 역시나 많은 얘기를 또 집행부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에 쐐기를 박았을 거고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는 그 큰 규모 아산시를 뭐 한 해를 하는 재산에 있어서의 편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좋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엄중했던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예산 편성을 마지막까지 의결하는 과정까지도 의원들과 집행부가 밤늦 새벽 2, 3시까지도 심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것이 참 외로운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또 7월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박경기 아산시장 거취가 불투명하고 박 시장 다음을 준비한 지금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아산시장 거리시 출마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질문이 쏟아졌었고요. 처음에 답변은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래도 그래 꿈을 꾸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까지를 더 못 나가는 시민들 속에 제가 또 그 뒤에 물음이 온다라면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가까이에 있는데 뭘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아산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것들은 아산 시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재판 중인 건 맞으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니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 주자들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현직 의장으로서 자유롭지는 않고 최대한 현재 박경기 시장을 향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그 행보를 갖는 것은 조금 자제는 하고 있으나 제 마음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 더 가까이 시민 중심의 김희영이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가까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누고 그 얘기들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언론의 중요성은 누누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께 이렇게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천안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천안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희영 의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두 번째 앵커 브리핑은 날씨를 주제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새 희망을 품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잔뜩 흐렸던 하늘은 이 같은 희망을 무색해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2024년 새해 동안 푸른 하늘을 본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의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났습니다. 12월 초 날씨는 초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날씨는 영상 12.9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겨울철 때 아닌 폭우가 내리더니 성탄절 직전인 12월 20일 전후로 폭설과 극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천안시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설 극강 한파가 물러가더니 이번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몰려와 우리 지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날씨는 통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1월 4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후 특성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온 변동폭은 5.9도로 전국 단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온차입니다. 기상청 발표 기후 특성을 살펴보면 12월 전국일 평균 기온은 가장 높았던 12월 9일에는 영상 12.4도, 가장 낮았던 12월 22일에는 영하 8.2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두 날 기온차는 20.6도에 이릅니다.
이렇게 너를 뛰는 날씨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날씨를 흔히 극한 기후라고 합니다. 이 극한 기후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천안 등 충남 지역만 살펴봐도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기후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불가피하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시 등 각 지자체는 극한 기후 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